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7세대가 나오면서 6세대를 사야 될지 아니면 7세대를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능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그냥 액정만 커지고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하는 게 다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능적으로는 변화가 있거나 똑같은 사양이어도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지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는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인터넷 강의용으로 적합한지, 또 영상 편집용으로는 어떤지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필기감, 멀티화면으로 분할을 했을 때 과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배터리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렌더링 시간 테스트 등등 이래저래 많이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역시도 밑에 좌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요하신 대로 좌표를 따라가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보단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이래저래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아이패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벤치마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긱스라고 하는 벤치마크 어플을 사용해서 점수를 한번 봤는데요. CPU와 그래픽카드인 GPU 성능을 테스트해서 점수로 환산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결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CPU는 싱글이나 듀얼이나 미묘하게 6세대 아이패드가 좀 더 나았고요. 그래픽카드 역시도 4점 차로 6세대 아이패드가 더 좋았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6세대가 2기가, 7세대가 3기가로 1기가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제품 다 동일하게 A10 퓨전 칩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벤치마크에 표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아이패드 6세대는 A10 퓨전 칩을 사용했고 7세대 같은 경우에는 ARM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뽑기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A10 퓨전 칩이랑 ARM 칩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를 못해서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강의용으로 아이패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필기감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영상을 보는 것과 필기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을 분할한 상태에서 필기를 하고 또 거기서 타입까지 해서 키보드가 어떻게 뜨는지 그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필기감, 화면 배분 비율, 그리고 PDF 파일을 연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고 과연 필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화면의 분할이 되는지 비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유명한 것은 루마퓨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루마퓨전을 가지고 두 아이패드에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 카메라인 소니 알파7 M3를 가지고 여기서 가장 최고의 용량인 4K 30프레임 100메가짜리 파일을 2분짜리로 녹화를 해서 총 5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10분짜리 영상을 렌더링도 해보고 이걸 가지고 미리 보기도 한번 해보면서 렉은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렌더링 시간이 걸리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 아이패드 미리 보기. 렌더링 테스트는 4K에서 4K로 렌더링 할 때, 4K에서 1080p Full HD로 렌더링을 할 때, 또 1080p에서 1080p로 Full HD 렌더링을 할 때 렌더링 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각각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성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본다든지 음악을 감상했을 때 최대 10시간까지 두 아이패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정말로 10시간 동안 되는지 유튜브를 켜놓고 논스톱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결과 발표를 하면 7세대 아이패드는 5시간 22분 36초, 6세대 아이패드는 6시간 19분 14초로 6세대가 7세대보다 1시간 정도 더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7세대는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게임은 간단하게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두 제품 다 잘 되는지, 또 발열은 어떻게 되는지, 렉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6세대와 7세대 배틀그라운드 켜봤는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똑같습니다.
둘 다 HD에 하이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를 HDR에 울트라로 해도 두 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6세대, 여기가 7세대입니다. 뭐 현재 그래픽적으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렉도 없이 일단 둘 다 잘 됩니다. CPU나 그래픽카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다만 6세대에서 조금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렉이 걸린 것처럼 끊어지거나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램의 차이일 수도 있고 더 오래된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두 제품 다 게임하는 데는 쾌적하게 잘 진행을 했었고요. 발열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2~30분만 플레이해도 뒤에가 뜨끈뜨끈합니다. 제가 케이스를 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바로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끼면 조금 나아지긴 할 거예요. 뭔가 좀 더 고사양의 게임이 나오거나 게임을 테스트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두 제품 다 게임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생각나는 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최저가인 32GB 기준으로 6세대와 7세대의 가격 차이가 미국 달러로 100불 정도, 더 크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최저가는 169불에도 파는 것 같아요.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롭게 나왔고 램까지 1기가 더 높고 뭔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새로운 아이패드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더 힘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6세대가 낫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화면이 10.2인치로 커지기는 했지만 9.7인치로도 웬만한 걸 다 편안하게 구동할 수 있는 화면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고 느낄 정도로 또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 블루투스 케이스나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7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진 않고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9.7인치는 무료인데 10.2인치로 사이즈가 커지면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유료로 사용한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구형 아이패드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건 아무래도 한국에도 비슷하게 영향이 갈 것 같아서 7세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셨다가 6세대를 사야지 아니면 7세대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7세대보단 6세대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가격적인 게 부담이 되면 6세대를 고민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건 아이패드 OS를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애플에서 6세대를 지원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안해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1~2년 길게는 2~3년 이상은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애플 마음이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겠고요. 아무튼 그런 불안감을 껴안고서는 사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또 어쨌든 지난 모델이 됐기 때문에 중고로 다시 되팔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사용하기에 넉넉한 아이패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하나만 더 보태면 결국에는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구매를 해서 만족하면서 잘 쓰기만 하면 그게 최고의 가성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잘 결정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